40년을 함께한 부부 정우와 혜진은 황혼 이혼 후 각자의 길을 갑니다. 정우는 시골에서 외로움 속에 혜진을 그리워하고 혜진은 도시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남겨진 물건들과 추억 속에서 정우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만 이미 그녀는 곁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낡은 마당 벽돌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요한 바람 사이로 익숙한 정막을 느꼈습니다. 혜진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던 식탁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위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자기의 감촉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정우는 40년의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던 날, 혜진의 떨리던 손이 떠오르며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는 이혼이란 게 이런 건가 하는 허무한 생각을 했습니다. 둘은 끝내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야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혜진은 도시의 아파트를 정리하며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요. 라며 웃었지만 미소 끝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시골로 내려가 밭을 일구며 새 삶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그는 텅 빈 집에서 숟가락 소리 하나 없는 정막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정막이 오히려 혜진의 이름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아들 민석은 해외로 떠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걸어보다 이내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괜히 방해가 될까라는 말로 외로움을 눌러 담았습니다. 밤이면 혜진이 두고 간 낡은 스웨터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남은 냄새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정우는 그녀와 함께 걷던 서울의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그 길 위의 온기와 웃음은 모두 흩어지고 남은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 겨울의 초입. 서울역 대합실엔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귀향 열차를 기다리던 중 사람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무료 급식줄로 향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들이 손난로를 쥔 채 추위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인이 쓰러질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그 여인의 옆모습에서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걸음이 멈추고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칼은 휘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매는 분명 혜진이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다가서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혹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죄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아무런 초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혜진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정우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근처 보안 요원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혜진은 두려움에 떨며 몸을 밀어냈습니다. 정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혜진은 그를 낯선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잠시 후 사회복지사와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그들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이
마치 지난 세월의 잔상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멀어졌는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의료진은 혜진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갑엔 신분증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중증 치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족입니다.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창가에 기대어 혜진의 병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혜진은 창문 밖 눈송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그녀의 시선은 공허하게 허공을 헤맸습니다. 정우는 그런 혜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혜진은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정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서 혜진의 물건을 건네받았고 그 속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먼지 묻은 표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나를 잃기 전에 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손끝이 떨리는 채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트 속에는 이혼 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정우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가 스며 있었습니다. 정우는 글자를 따라가다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혜진이 그토록 강해 보였던 이유가 사실은 버티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녀가 보낸 마지막 문자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숨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요. 그 한 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수많은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정우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혜진은 정우의 얼굴을 잠시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엔 아버지, 나 학교 가야 해요. 라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간병인과 다른 환자들이 오가는 평범한 병동의 하루 속에서 정우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문득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곁에 있겠다 끝까지. 봄 기운이 살짝 스며든 아침. 정우는 혜진을 요양병원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서울의 오래된 골목 안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햇살이 비치자 혜진은 그 빛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손끝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그 안엔 조용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우는 죽을 끓이고 혜진은 숟가락을 들다 멈추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점심이 되면 공원을 산책하며 떨어진 꽃잎을 혜진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그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매일 밤 기억 훈련용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 어린 민석, 결혼식 날에 웃는 얼굴,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과 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이 사람들 참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저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웃는 그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눈이 내리던 오후, 정우는 혜진과 함께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길 위에 흩날리는 눈송이 사이로
혜진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우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혜진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기억은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다시 병원으로 옮기며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창밖에는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기계의 일정한 신호음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혜진의 손을 감싸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미소를 보며 마치 모든 걸 용서받은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고 간호사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민석은 늦게 도착해 아버지를 부르려다 말없이 멈춰 섰습니다. 정우의 손에는 혜진의 낡은 목도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고 관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따뜻하겠지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홀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녹은 바닥에 빗물이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그는 혜진을 처음 다시 발견했던 그 벤치 앞에 섰습니다. 자리에 앉아 목도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자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기차의 출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다시 만나네요. 그 말과 함께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그를 감쌌습니다.